제가 준비한 풍수 설계도입니다. 보기에 따라서 매우 부족하게 보여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정도의 풍수 설계를 여러분들께 제시하기까지는 40년 걸렸어요. 초기 입문 때부터 약 20년 가까이는 묘지 장래에 완전히 미쳤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저만큼 미친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미쳤어요. 그래서 장례 과정 아니면 묘지 과정, 다른 분들보다, 미치지 않은 분들보다 좀 더 알고 싶은 욕구가 저한테는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례하면서 묘지를 방문하는 기회가 되면 직관 선생님들의 여러 가지 행위들 중에 불편하게 보였던 점들이 상당히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풍수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장례하고 풍수 공부하고 또 묘지 만들러 현장 가는 이런 일을 약 20년 했어요. 예전에는 매장이 압도적으로 많았죠. 저는 연구차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매장지 가고 싶으면 매장지 가면 돼요. 제가 화장지 가고 싶으면 화장지 가면 되고, 저는 매장지 갔어요. 매장지는 늦게 끝나고 불편한데도 저는 공부에 욕심이 있어서 매장지를 매일 다녔습니다. 약 20년 가까이 다녔으니까 풍수 공부를 학교에서만 했던 분들에 비하면 엄청난 공부겠죠. 특히나 미쳐서 매장지, 풍수 관점, 매장 환경을 관찰했기 때문에 공부량이 다른 사람들보다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부족한 점은 있다고 늘 생각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어요. 제가 20년 가까이 현장에서 묘지 만들면서 장례하면서 풍수 선생님들을 얼마나 많이 만나봤겠어요. 그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은 그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99%는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직원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는 동네 아저씨급 직원도 있고, 아니면 면에서 좀 알아주는 직원도 있고, 군에서 활동하는 직원도 있고, 전국구 직원도 있어요. 통쳐서 다 99%는 반직원으로 보였어요. 제가 미쳐서 20년을 생활했으니까 20년쯤에 만난 직원이 저보다 부족한 직원이 상당히 있었겠죠. 그래도 저는 우리의 눈 따라 지켜보았어요. 그러나 답답했어요. 이런 답답함을 풀어내고자 저는 산속에 가서 허공기도를 100일씩 2회에 걸쳐 200일 동안 해봤어요. 땅속도 알고 싶다. 그거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땅속이 알아지는 건 아니겠지만 그 정도 풍수에 관심 있는 실무자로서, 장묘 종사자로서 어느 정도 성의를 보태 공부를 했어요. 전국의 묘지를 종교 묘지 포함해서 거진 다 순례했습니다. 우리나라 묘지는 제가 안 간 곳이 거의 없다시피 할 거예요. 삼국시대 왕릉 묘지로부터 조선시대 묘지, 고려시대 묘지, 존재하는 묘지, 불교 묘지, 천주교 묘지 등등에서 다 탐방 순례했어요. 그래도 알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렇게 20년을 보낸 것 같아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알 수 없음들이 저를 많이 괴롭혔어요. 그러다가 우연찮게 중국을 알게 되었어요. 중국의 빈장을 공부하면서 출빈 과정 또는 공묘 이런 부분을 이해하게 되면서 내가 그동안 20년 동안 배웠던 것이 깡통이라는 걸 알았어요. 허구였구나. 중국도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묘지 만들고 입지 선정하고 학원하고 이런 줄 알았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국 국토는 우리 국토와 다릅니다. 우리 풍수 잣대로 중국 가서 풍수 직관하면 매 맞기 딱 좋아요. 욕 먹기 딱 좋습니다.
우리 국토와 유사한 국토는 중국 국토를 통틀어서 약 20% 정도 될 거예요. 나머지는 사막이거나 우리나라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8,000m, 7,000m, 6,000m, 5,000, 4,000 이런 산들이니 고각이 경사각이 엄청나겠죠. 그 경사각이 흙으로만 되어 있느냐? 전부 다 암이에요. 아니면 밀림이거나 아니면 습지대거나 묘지를 쓸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풍수가 많아야 되겠죠. 우리는 기껏해야 2기, 형기, 현공 뭐 이런 정도예요. 중국은 그거 갖고 되겠어요? 예를 들어 바위만 있거나 모래만 있는 사막이다. 여기에 묘지 써야 되겠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형기가 되겠어요. 뭐 거기 가서 뭐를 하고 어떻게 하겠어요? 용혈사수가 있을 수 없는데 그러면 거기 가서 엘로도 잡을 수도 있고 패철 놓고 천지간 기온을 감지해서 이래서 좋고 저래서 나쁘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아무것도 없는 곳이니까 옐로도 흔들면서 수맥이 없으니 여기가 자리 좋다 할 수 있죠. 우리나라는 어때요? 대한민국 땅 아무 곳이나 가면 산도 있고 물도 있고 골도 있고 구색이 다 갖춰졌잖아요. 대한민국 자체가 풍수고 형기잖아요. 우리나라 땅은 이미 산이 좌와 향을 가지고 있잖아요. 산도 있고 물도 있으니 용수 배합도 으뜸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20년을 좀 지나 30년 가까이 되면서 이런 갈등들과 많이 힘겨루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정확하게 모르니 이상하다는 것만 느꼈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 그 갈증이 저를 괴롭혔어요. 거기에 해답은 중국 공부에서 찾을 수 있었어요. 중국 국토는 우리와 다르다. 그래서 묘지도 수없이 다양한 종류가 있고 장사 지내는 방법도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 이유는 국토 조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풍수 조건을 우리나라에 직배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풍수 선생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슨 이야기할 때 풍수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중국의 풍수 원전이 우리의 근본 해결책인 것처럼 청호경, 금랑경 같은 거 이런 거 예를 들잖아요. 저도 20년 차까지는 믿어줬지만 국도 조건을 이해하고 장사 조건을 이해하고 중국 상황을 이해해보니까 알고 보니까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은 우물한 개구리의 반풍수 반지관이었었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어요.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께 소개시키며 저는 그래도 신심 있게 40년 가까이 장묘 관련 풍수 현업에 종사했었기 때문에 일명 예를 들어 풍수만 했던 사람에 비하면 그래도 이론적으로는 부족할지 몰라도 현장적으로는 월등하다 자신있게 말씀드리며 제 풍수 설계도를 기반하여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풍수가 있어요. 풍수는 음택 기준 어느 때 필요할까요? 저는 요즘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 전 1980년대 이전 상황까지를 기반하여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사람이 죽으면 풍수 선생을 모시는 거들부터 시작했어요. 그때는 동네에 지관 선생이 한두 명씩은 다 있었어요. 동네마다.
직관이 그렇게 사랑받았어요. 그런 에너지가 전국적으로 집중되다가 보니까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 고인은 발복이 가능한 고인이 되었어요. 우리나라 고인은 발복을 실제로 합니다. 이 발복 풍수라는 이 거대한 특권을 대한민국에서는 실제로 작동시켰던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발복 풍수가 실제로 작동했어요. 중국이 작동했느냐, 대만이 작동했느냐, 그들은 작동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국토 조건이 달라요. 기후 조건이 달라요. 그들은 안반만 있는데 모래사막에 어떻게 묘지를 만들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멘트로 광을 조성하거나 벽돌로 광을 조성합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묘지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문 구조도 달라요. 그들은 명당을 만듭니다. 모래사막이 어떻게 하겠어요. 앞산도 있고 없고 뒷산도 없고 좌우산도 없는데 동서남북이 유정하게 사세가 균형되게, 아니면 물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이런 곳에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와 같이 발복할 수 있는 묘지가 가능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명당 만들어요. 우리는 국토 자체가 명당인데 그들은 안 되기 때문에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문 구조가 달라요.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는 실제 국토 조건이나 조상님을 모시면 감흥할 수 있어요. 다만 전제가 있어요. 이 풍수 조건으로 모시려면 이 풍수 조건이 요구하는 시스템으로 체계를 갖춰서 이 풍수 조건과 합체되어야 명당 발전소가 가동되는 그런 조건들은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삼배수위를 입혀와라 라는 등등의 풍수 조건이 있어요. 우리 명당에 중국이 관이 온다든가 중국의 여미를 입혀와서 합체시키면 우리 명당 발전소에는 가동이 안 되죠. 이 부분을 다른 입장으로 설명드리면 에쿠스가 있어요. 에쿠스에 물 넣고 가동시키면 에쿠스가 시동이 걸리겠어요? 명당 발전소는 우리 조건이고 우리 조건에 따른 명당 발전소는 실제 국민들의 사랑과 함께 에너지가 집중되어 실제로 작동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 때도 묘지 관련 이야기하면 진짜 저 집은 산소가 좋으니까 대통령 될 수 있어. 이런 가정이 가능했다. 모두는 대한민국 국토 자체가 풍수질이 명당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사례들이 마치 표준인 양 우리나라로 직배하여 우리나라 땅에서 엘로드를 흔든다든가 아니면 폐철을 기존으로 한다든가 이런 상황도 있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땅에서 엘로드 흔드는 것은 대단히 미숙한 풍수 관찰이고 풍수 설계다. 폐철로 집중하는 것도 그렇다. 우리나라 땅에서는 엘로드로 풍수 설계를 하면 안 된다. 그건 중국 가서 해야지 된다. 이런 상황 말씀드리며 풍수를 중심에 놓고 풍수는 음택 기준 누군가 죽었을 때 산소자리가 필요하고 매장할 상황에 돼야 풍수사가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장래에는 풍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풍수가 요구하는 조건대로 체계를 갖춰 와야 되기 때문에 장래부터 풍수의 영향하에 진행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풍수사는 장래를 알아야 되겠어요? 몰라야 되겠어요? 내가 만난 99%의 기관들은 장래는 모릅니다. 묘지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쵸? 자기들이 배운 형기나 이기, 현공, 엘로드나 이런 것이 전부인 걸로 알아요. 예를 들어 이 풍수를 학교로
옮겨 비교해 보자고요. 학교는 포괄적 개념이에요. 그 중에 선생이라는 역할자들도 있겠죠. 아니면 뭐 청소하는 역할자도 있고, 아니면 경비도 있고, 아니면 급식도 있고, 양호도 있고, 아니면 시설 파트도 있고, 체육도 있고, 다 있겠죠. 거기서 영어 교사도 있을 거 있고, 국어 교사도 있을 수 있겠죠. 사이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영어 배운 사람이 학교는 아니잖아요. 학교장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는 형기 배운 사람이 풍수지관일 수 없는 거예요. 영어 선생이 내가 학교장이다 하지 않고, 영어 선생은 그저 영어 선생일 뿐이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동네 아저씨까지 죄다 직관을 해줬기 때문에 긍부정이 함께 있었어요. 나쁜 영향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묘지탈과 파묘가 발생하는 거예요. 묘지탈과 파묘는 잠시 후에 알아보기로 하자고요. 누구의 잘못으로 묘지탈과 파묘가 발생하느냐? 오로지 풍수지관의 잘못인가요? 왜? 풍수지관이 자기 문서 달랑 영어 선생이 영어만 잘하면 되는 거겠죠. 학교는 영어만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교장은 영어만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파트를 다 알아야, 학부형을 비롯해서 모든 걸 다 알아야 학교장이 되는 거잖아요. 지관이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사람이 죽어 장례 과정, 풍소가 필요한 체계를 갖춰 풍소사의 영양아에 묘토를 잡은 그 혈지, 하관지에 눕혀 드리면 비로소 유교에서는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묘지에 눕혔을 때만 제사가 성립되는 거. 그전에는 제사가 아니에요. 중국도 이 부분을 확실하게 정의하고 있어요. 중국에서는 장례 과정 제사라는 용어 자체가 없습니다. 전입니다. 전. 우리는 제사인지 전인지 구분 없이 죽었다 생각하지도 않는 고인한테 제사 지내는 장례 지도사들도 허다합니다. 이렇게 되면 장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례요? 제사요? 개판되는 거죠. 여기서 풍수 이야기를 저는 계속 해보겠습니다. 장례 과정 고인 몸체는 풍수가 원하는 시스템, 입지, 혈지에 모셔질 그 체계대로 구색을 갖춰 모셔 명당 장지, 그 하관지에 장착이 되면 명당 발전소가 가동되는 거예요. 이렇게 모셔지는 데까지가 직관의 역할인 걸로 알아요. 대체적으로. 그렇게 되면 내가 오늘 총괄하는 묘지에서의 업무가 장례에서의 업무와 연관되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직관을 알아야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직관은 묘지 알아야죠. 장례 알아야죠. 또 직관이 모셔지면 반드시 검증을 합니다. 누가? 무교 법사나 무당과 스님이 검증을 합니다. 어떻게? 잘 모셔졌는지 아니면 불편하게 모셔졌는지 그 검증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 검증 시스템이 있어요. 이런 검증 시스템 포함해서 그럼 왜 검증하느냐? 풍수들이가 중요했어요. 잘만 모시면 대통령 되니까. 얼마나 그 조상 몸체가 중요하겠어요. 그 조상 몸체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풍수지리 뿐만 아니라 그 묘지가 중요하고, 그 묘지가 조상 몸체가 누워 계시니까 얼마나 중요하면 유교에서 제사를 4대 1대가 30년이니까 1대가 30년이니까
4, 3, 12 하면 120년. 이 120년을 봉사하겠어요. 몸뚱이가 얼마나 중요하면 몸뚱이 자체가 가문의 재산이고 가문의 영광인 겁니다. 그 몸체를 어떠한 명당지에 모셔 어떻게 가뭉토록 가뭉이 120년 동안 계속 되도록 하느냐에 따라서 그 집안에서 삼성 같은 부자 자손이 배출될 수도 있고 윤석열 대통령처럼 대통령이 배출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셔지는 묘지가 중요하고 모셔지는 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관이 중요한 겁니다. 이 지관이 철지에 잘 모셔 제사가 성립되고 묘지탈이 발생하지 않으면 대지관으로서 상도 주고 아니면 진급도 시켜주고 벼슬도 줬었어요. 조선시대도 그렇게 했어요. 그렇지만 묘지탈이 발생하는 상황으로 이르게 되면 능지첩천 3대를 멸하고 죽음까지 이르게 되는 형벌을 받았던 적도 있어요. 그러나 요즘의 직관들은 국민의 백을 믿고 사랑 믿고 반풍수 반지광들이 설치면서 가가마다 문중마다 엄청난 피해를 생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묘교팀이 불교팀이 검증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네가 산도 잘못 잡아서 네가 잘못 지휘를 해서 묘지에 탈이 생겼어. 이거 너 직관 네가 잘못이야. 파묘해 라고 판정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면 몸체가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몸체는 묘시에 직관 지휘하래 묘지에 모셔지면 유교가 120년 동안 봉사를 한다고 그랬죠. 그 부분을 제사라고 이야기해 보자고요. 120년을 봉사할 정도로 이렇게 귀한 시스템은 우리 주변국 포함해서 우리나라가 어쩌면 유일할 수 있어요. 우리는 1차장의 국가입니다. 한번 매장하면 영원히 매장하는 나라예요. 불과 몇 년 전까지 그랬어요. 장사법이 개정되면서 요즘 같으면 60년 시한부 매장이지만 이건 요새 이야기고 우리나라 전통적으로는 120년 매장 국가입니다. 왜 이렇게 보장해 줬느냐? 여기서 대통령 나온다는데 이 부장을 안아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국가가 이 부장에 태클 걸면 어떻게 되겠어요? 옛날 조선시대의 송사가 묘지 관련 송사가 끊이지 않았던 것도 여기에 있어요. 이런 논리는 어디서 왔느냐? 풍수에서 온 겁니다. 풍수가 뭐라고 그랬느냐? 명당지에 잘만 모시면 사대가 30년 동안 발복할 수 있다 이거예요. 유교에서 말하는 사대봉사는 풍수가 말하는 거예요. 그 논리를 그냥 가져다 사대봉사로 적용한 겁니다. 결국 사대봉사는 풍수가 말하는 발복 연수를 말하는 겁니다. 120년이. 어떤 때는 당대에 발복하고 어떤 때는 2대에 발복한다. 어쨌든 4대 동안 가문 기운이 발산되어 좋은 기운이면 좋은 자손, 부자 자손 아니면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자손이 생산되고 나쁜 기운이 생겨나는 묘토에 잘못 모시면 묘지탈이 발생하여 자손이 죽거나 병들거나 아프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 라는 겁니다. 모두는 총괄 감독이었던 풍수지관의 역할이죠. 그러면 이런 시스템을 풍수지관이 이해하면서 입지를 선정했느냐 아니면 감독을 하고 지휘를 했느냐? 내가 만난 99%의 직원은 그런 거 몰랐어요.
그런 개념 없었어요. 자기가 배운 형기면 형기, 이기면 이기, 그게 최고인 줄 알았어요. 묘지만, 패철만, 묘터만, 이렇게 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묘지를 어떻게 만들어? 묘지는 일꾼들이 만드는 거지. 장례는 염사가 하는 거잖아. 묘지 탈은 무당들이 주장하는 거잖아. 이렇게 떠넘겼어요. 자기 무식은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되도 않는 중국 고서를 인용한다든가 아니면 풍수원전을 이용한다든가 이런 엉뚱한 중국 상황도 모르면서 엉뚱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모셔지면 제사를 지내는데 그러면 유교만 제사 지내고 그걸로 끝이냐? 무교가 판정을 합니다. 무교가 산소짜리 관련 판정을 해요. 무당이 굿하는 과정이나 조상이 실린 과정에 묘토를 보고 판정을 하죠. 물이 찼네. 수염. 나무뿌리가 들었네. 목염. 야, 거기 너무 건토잖아. 화기가 많아. 시실이 녹잖아. 화염. 야, 거기 관장이 했나 보네. 벌레가 많아야 거기. 묘지를 잘 만들었어야지. 좋은 터 잡았어야지. 거기 충염 걸렸어. 거기 잔디 심어도 잔디가 잘 안 살지? 사초해도 그때뿐이지? 야, 거기 풍염이야. 이렇게 풍염, 충염, 화염, 수염, 목염. 니네 산소탈이야. 이거 산소탈 방치하면 네 아버지 지금 아프다며 안 걸렸다며 너 죽을 수도 있어. 어떡할 거야? 파묘 선언합니다. 이게 누구 잘못으로 파묘를 선언한 거예요. 직관이 조선시대는 벼슬까지 주고 지위가 있었기 때문에 무당이 야 이거 헛소리 하네. 개무시했지만 무당 말이 맞는 거예요. 이 오대염은 무당도 주장하고 스님도 주장합니다. 이 오대염을. 이런 오대염이 생기게 기여한 감독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풍수한테 그만큼 권한 주고 사랑 줬잖아요. 국민들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풍수 발복 에너지가 실대로 작동했었잖아요. 그 어마무시한 권력을 동네 직원이더라도 선생님 하면서 지휘권을 줬었잖아요. 이렇게 개판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묘가 발생하면 묘지탈이 생겨나고 산소탈이 생겨나면 그러면 무당만 이런 주장을 했느냐? 스님도 주장합니다. 파묘는 무당이나 법사도 파묘 판정을 할 수 있고요. 또 유교는 제사 지나면 제관이라고 하죠. 제관을 후손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제주 후손. 후손들에 의해서 파묘를 할 수 있어요. 사대봉사가 끝나면 당연히 파묘해야죠. 무당은 사대봉사와 관계없어요. 니네 잘못 쓴 거야. 판정합니다. 불교도 스님도 마찬가지예요. 모시고 나면 조상천주대 반드시 하죠. 묘지를 명당 자리에 잘 모셨으면 조상천주대 필요 없을 수도 있어. 조상은 영으로 하는 건데 엉뚱한 얘기 하는 거예요. 영으로 하더라도 조상 몸체가 없을 때는 그 영 자체가 필요 없는 겁니다.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영이 존재하는 것은 조상 몸체가 있는 120년 동안에 해당돼서 천도를 하는 거지. 신라시대, 백제시대 때 조상을 불러 천도하는 건 아닙니다. 구조가 그래요. 이 삼축체계라는 이 구조는 제2 삼축체계라고 하거든요. 이게 제2 삼축체계. 이 제2 삼축체계는 조상 몸체가 묘지에 있다는 대전제 하에 120년에 해당돼서 스님들도 천도를 하는 거고 무교도 조상굿을 하는 거고 유교도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이 곧 묘지에 조상 몸체가 없다면 스님도 천도를 할 수 없는 것이고 유교도 제사를 지낼 수 없는 것이고
무교도 조상굿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0을 보고 하더라도 그런 겁니다. 그 부분은 그게 다 0이 별도인데 이렇게 말할 것 같으면 그럼 신라시대 백제시대 조상도 다 전도해야지 되고 조상굿 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풍수가 설계해 놓은 4대 발복 한 대가 30년이니까 4, 32, 120년이라는 이 설정 가운데 이 풍수 설계 가운데 풍수가 설계해 놓은 어떻게 대한민국식으로 설계해 놓은 이 가운데 무교도 제외를 하고 유교도 제외를 하고 불교도 제외를 하는 것이지 그 외에 다른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지관이 이런 제의 구조까지 이해해야 크레임 발생이 생겨나지 않겠죠. 제2삼축 체계가 크레임을 거는데 묘지탈 크레임을 거는데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지관이 역할을 했다면 계속 크레임만 생산하고 크레임 생산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가문을 멸망시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크레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려면 지관이 어떤 역할을 해야지 되겠어요.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지관이 어디 가서 옐로도 들고 이리저리 흔들면서 여기 수맥이 있어서 흉당이고요. 여기는 수맥이 없네. 명당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개썰을 해야지 되겠어요. 그건 중국 가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땅에서는 옐로도 들면 일단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패철이나 옐로도 들고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장례 과정, 풍수 과정, 묘지 과정, 제2 삼축 과정을 이해하는 가운데 우리 국토, 우리 혈지에 우리 조상님을 모셔 묘지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관이 해야 될 역할인 거예요.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해 볼게요. 발복 풍수가 있어요. 가몽 풍수가 있고 가몽이라는 것은 중국이나 우리나 공이 같이 이야기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발복은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이 발복은 중국은 어떻게 하느냐면 묘지를 제가 전자에 만든다고 했죠. 명당을 만듭니다. 시멘으로 만들던 벽돌로 만든다 만들어요. 예쁘게 연출하고 미장해서 색칠하고 다듬어서 그곳에 여기는 이래서 명당, 저기는 저래서 명당입니다. 산 좋고 물 좋은 명당짜리예요. 이렇게 명당을 만들어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현무도 만들고 청룡도 만들고 백호도 만들고 주작도 만들고 합소디는 자소, 우소도 다 만들어요. 용도 만들고 물도 만들고 다 만듭니다. 명당 만들었죠. 우리는 국토가 명당이죠. 만드는 명당이나 자연적인 명당이나 똑같은 명당이에요. 중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럼 그 만드는 명당에 명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실제 거기에서 작동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그들은 장례 과정부터 빈장부터 출빈까지 씨앗을 가져가서 뿌립니다. 씨앗을 뿌려. 씨앗 뿌리면 어떻게 돼요? 씨앗에서 싹이 나오겠죠. 이걸 발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가몽은 어떻게 하느냐? 금은전, 원보 같은 걸 하관 때 고인 몸체와 함께 매장해서 이스트를 뿌려요. 벽돌에 금색 벽돌 넣고 이스트 뿌리면 금괴를 넣고 이스트 뿌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괴가 10cm 금괴가 50cm로 부풀어 오르겠죠. 그럼 부자 됐다는 거예요. 그게 발복인 거예요. 우리 발복은 달라요. 우리는 진짜 대통령이 나올 수 있다니까요. 우리 발복은. 실제로 그렇게 믿었잖아요. 대통령 되고 부자 된다고 믿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묘자리가 중요한 거잖아요. 이런 우리의 발복 시스템에서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조상 묘지가 중요하고 조상 묘지는 뭐예요? 그냥 흙무더기가 아니잖아요. 그 속에 조상님 몸체가 들어가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상 제의가 중요하잖아요. 중국하고 달라요. 중국은 풍소를 만든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풍수가 세 분류 아니면 다섯 분류까지 크게 보아 그 정도 급이면 우리나라 국토주권에서는 풍수 다 적용할 수 있어요. 중국은 50개 갖고도 부족하죠. 우리 땅과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감히 몇 자리는 상상도 못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바위에 현관장이라고 해서 바위에 하기도 하고 나무에 걸쳐서 풍장이라고 하기도 하고 물에 떠내려 보내서 시체를 그냥 인도 같은 곳과 유사하게 시체를 떠내려 보내는 그런 수장도 있고요. 아니면 풍장도 있고 아니면 조장도 있고 뭐 다양하잖아요. 국토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장법이 그 나라에서는 필요했고 또 묘지도 그런 가운데 어떻게 감흥하고 어떻게 발봉할 거냐 그들 방식대로 그 나라 조건 따라 그 나라 백성의 심리에 따라 어쨌든 그 나라도 발복해야 되고 감흥해야지 되잖아요. 묘토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문서는 우리와 유사한 문서대 적용은 우리와 전혀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풍수 이야기할 때 중국 문서를 원전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대로 직배해서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그들의 도구 있어요. 중국 풍수 공부하면서 참 기가 차더라고요. 중국 사람들조차 엘로도를 신라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엘로도 아니면은 산소 따리 잡을 수가 없어요. 뭐 산도 없고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막 가운데 아니면 그 바위 가운데 어떻게 하겠어요. 물이 있다 없다 이렇게 하면서 엉뚱한 소리 해서라도 조상님을 좋은 묘지에 모시려고 하는 그런 심리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엘로도가 필요하죠. 우리나라는 어때요? 다 갖췄는데 왜 거기 가서 엘로도 잡느냐고요. 아니, 그렇다면 1000년을 지나 오늘날까지 경복궁은 유네스코가 인정하는 그런 명품 궁궐되었고 그곳이 다 입증되고 누구나 인정하는 곳인데 거기 수맥이 없겠어요? 그럼 수맥이 있으니까 거기는 흉당이네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저는 이와 같이 부족한 설계도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데 40년 걸렸어요. 20년까지는 그냥 미쳐 지냈어요. 국내 상황 알기도 바빴어요. 풍수 선생님들이 주장하는 그 논리가 근거가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중국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다 우리와 같은 줄 알았어요. 국토도 그렇고 문서도 그렇고 다 같은 줄 알았어요. 적용 방식, 연구, 시스템, 구성, 설계 다 같은 줄 알았어요. 30년차 지나면서 저도 중국 공부하러 직접 가보고 일본도 가보고 대만도 가보고 묘지도 보고 장례도 보고 풍수도 보고 이러면서 내가 알고 있던 건 이건 반풍수급도 안 된다. 이건 진작에 버렸어야 된다. 이건 쓸모없는 우물한 개구리의 잡실모고 잡서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30년 전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설계 구조를 도출하기까지는 제가 종교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자신있게 하는 거예요. 저도 무교인들만큼 알고 있습니다. 무당만큼 저도 압니다. 경험도 많습니다. 무교 경험도 30년 가까이 있고 저희 학파에 실제 무당이 30명 이상 있어요. 무교에 대해서 저도 많이 알아요. 유교 제사 알죠. 불교 저도 불교 활동 많이 했어요. 저희 집도 절도 운영합니다. 알아요. 저는 이런 가운데 묘토를 잡고
고인을 모셔 묘지 만들고 제의가 성립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풍수 설계를 하고 있어요. 가급적 묘지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매장 위주에서 화장의 나라가 되었죠. 우리나라도 95%가 화장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했던 조상묘지 고인 몸체가 화장으로 소멸되었죠. 소멸됩니다. 이렇게 몸체가 대상되어 있었는데 북쪽에 머리 대고 남쪽에 발된 그 몸체가 대상으로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이 중요했었는데 그 몸체가 어떻게 돼요? 화장으로 다 태워져 소멸되었죠. 한 줌의 재로 남았죠. 한 줌의 유골로 남았죠. 그 유골은 머리도 없고 발도 없고 등도 없고 배도 없고 어깨도 없고 팔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재에 불과하죠. 이 재가 걸음이 조상 제사의 대상이 되겠어요? 대상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제사가 성립될 수 없어요. 그럼에도 풍수 입장에서 보면 제가 이야기한 지금까지의 과정이 화장유굴에도 그대로 해당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만 아직까지 눈치를 못 채고 있어요. 왜 화장했을 때는 어떻게 해서 제의가 성립되도록 해야지 되느냐. 우리 주변국은 화장유골일 때도 제사가 성립되게 체계를 갖추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의식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 부분이 시급하지만 언젠가는 될 겁니다. 화장했더라도 시스템과 함께 작동하면 명당 발전소가 가동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부처님의 유굴을 보자고요. 부처님의 유굴이 화장했죠. 유굴만 있는 곳에 부처님들이 제사가 아니고 재계할 제자 제를 하던가요? 무언가 그들 나름의 불교 나름의 시스템과 함께 부처님 유굴을 모셔 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걸 스님 같으면 승탑이라고 할 수 있고 부처님 같으면 불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멸보공이 그냥 부처님 유굴만 먹고 인사드리는 게 정멸보공인가요? 다 그들 나름의 체계를 갖췄잖아요. 그래야지만 제가 성립되니까. 불교의 제가 그렇게 작동토록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지 되겠어요? 우리는 화장했을 때 어떻게 해야지 되겠어요? 화장했을 때. 장사법이 2001년 1월 13일에 개정되었어요. 이때부터 화장이 급속도로 상승하여 현재 95%까지 갔어요. 95%가 화장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나라는 화장의 국가죠. 이렇게 되면 제사가 그때 이후로 화장한 분들은 제사가 성립이 안 돼요. 왜? 이 부분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화장이 성립되려면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아직까지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2001년 1월 13일 이후로 화장한 분들은 제사가 성립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묘지탈도 성립 안 되고 파미도 성립 안 돼요. 여기 이렇게 성립 안 된다는 것은 긍정적인 현상일 수 있는데 무교가 성립이 안 되고 무교 제의가 성립이 안 되고 화장했을 경우 불교 제의가 성립이 안 돼요. 현재까지 유교도 성립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오로지 우리들의 잘못입니다. 부처님 유골도 그들 나름의 체계와 함께 유골을 모셔 제를 성립시킨 것처럼 우리도 우리식으로 화장유골 상대로 무언가 체계를 갖추는 의식을 통해 제사가 성립되도록 해야지 돼요. 일반이면 제사고 불교면 제가 되겠죠. 부처님이 유골이 어떠한 시스템 가운데 제가 성립되는지를 우리는 참고하여 우리 일반 가정의 조상님 유골일 때도 제사가 성립되게 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무교에서도 굿이 성립되게 조상 굿이 성립되게 할 수 있다든가 이런 것들 포함해서 직관의 역할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직관의 역할이에요. 직관이 주장자고 직관이 대장이고 총지휘권이 직관한테 있어요. 그런데 직관들은 그걸 몰라요. 아직까지도 뭐 자기들이 패철 하나면 옐로도 하나면 그냥 나는 이기 공부했어. 나는 현기 공부했잖아. 나는 현공도 알아. 이러면 직관인 줄 알아요. 이런 부분이 변화가 필요합니다. 특히 화장 국가로 전환되는 시점에 제사가 일단 성립 안 된다는 거. 이 부분이 반드시 시정되려면 직원들이 역할을 잘 해야지 됩니다. 제가 준비한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저의 40년 경험과 함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것이라서 때에 따라서는 저와 같은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는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고 아니면 저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면 실감나게 들려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없는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고 있는 이야기를 했고 중국의 풍수학회나 아니면 묘지학회 또는 대만의 학회나 동료들을 통해서 그쪽의 사정을 이해하고 그쪽 묘지 이해를 이해할 수 있고 빈장을 이해할 수 있고 출빈 과정의 여러가지 장부들을 이해하고 또 풍수지리를 이해하고 장법을 이해하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그런 경험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아마 도움되는 얘기도 있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한두 개씩 쪼개서 여러분들께 다음에 이야기 드릴 수 있는 소개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설명을 통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다음 기회에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